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통일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스 인사이트의 강혜윤입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는 분단이라는 상황이 낳은 의도치 않은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는 뮤지컬 국경의 남쪽을 통해 통일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통일의 뿌리에서는 신분의 한계, 그리고 시대와 분단을 뛰어넘어 남과 북에서 사랑받고 있는 황진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북쪽과 남쪽 땅에서 첫사랑과 끝사랑을 앓는 선호. 분단이 낳은 엇갈린 인연을 그린 뮤지컬 국경의 남쪽입니다. 배우 차승원이 주연한 동명의 영화가 원작인데요. 탈북민이라는 묵직한 소재를 노래와 춤으로 풀어냈습니다. 북한 만수예술단 호른 연주자인 선호는 연화와 알콩달콩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저녁 순간 내눈을 사로잡지만 그래도 난 여전히 너만 나랑 결혼하고 싶다 이 말입니까? 선호 동지 고맙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가슴 아픈 이별이 찾아오는데요. 선호의 가족이 남한에 있는 할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발각돼 남한으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남조선 말입니까? 들켰어. 가서 사람 보내라요. 내가 언제라도 떠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을게요. 길에도 한 뒷줄 가족인데 눈물도 콧물도 엉덩이고 길에도 한 뒷줄 민족인데 눈 뜨고 코를 넣고는 이곳에서 우리는 남동남거리의 신세 우리는 대만의 도토리 신세. 남한에서 선호의 삶은 순탄치 않습니다. 저녁에는 치킨집에서 배달을 하고 밤이 깊으면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을 끌어들이는 일을 합니다. 니들 사람 선생님 가자. 자, 보것이 어디 내뺀 거야? 내돈 아니. 혹시 내돈 내놓아. 왜래요?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내돈. 이 자식은 내놔. 이승우 씨. 선호가 일하는 치킨집 사장인 경주. 그녀는 선호가 힘들 때마다 달려와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데요. 선호 씨, 나랑 살래요? 예? 아니 무슨 여자가 먼저 고백을 합니까? 경주와 새 출발을 약속한 선호 앞에 어느 날 연화가 나타납니다. 걱정 말라요. 나 안 변합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평생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 분단이 낳은 엇갈린 인연에서 고민하는 선호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두 여자를 사랑한다. 이게 제 바람 피는 건 아니거든요.
많이들 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탈북자 연기를 하시게 되셨잖아요. 소감이 어떠신지? 아, 탈북민. 조금 낯선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연기를 해 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북한말. 북한말뿐만 아니라 북한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처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되게 어떻게 해서 이런 감성들을 이렇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국경의 남쪽에 가장 큰 매력이 뭘까?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만나면 어떠할 것이다 라는 좀 그런 틀들을 좀 굉장히 인간적으로 많이 맞닥뜨려서 깨주는 그런, 그리고 내가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이렇게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인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서울 여자, 북한 여자에 대한 감성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또 그걸 또 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고. 두 여자를 사랑하는 연기를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혹은 또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저희 공연 속에서 바람을 피고 이런 불륜이 있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닌데 정말 두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정말 이런 분단 국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힘든 사랑에 관한 얘기인데요. 연기를 하면서도 너무나도 힘들었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마음이 아프죠. 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황. 내외의 마음이 아프고 있어요. 격하게 공감하시고 격하게 토론하시고 격하게 눈물을 흘리시고 웃으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인 것 같아서 모든 그 연령층의 남녀노소 누구나 보러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말이 되게 좋았고요. 이렇게 그 예상치 못한 결말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고 좋았고요. 감정이입해서 너무 잘 봤던 것 같고 연출도 촘촘하고 절절한 사랑 얘기인 것 같아요. 분단의 현실을 절절한 멜로로 풀어내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뮤지컬 국경의 남쪽. 희미한 첫사랑의 향수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통일의 참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50, 60년대 최고의 연기파 배우 도금봉의 데뷔작. 60, 70년대 최고의 스타이자 스캔들 메이커였던 김지미도 이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서운했을 겁니다. 1986년 배우 장미희도 이 역할로 충무로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배우 하지원이, 이어 송혜교까지 저 같은 계집까지 방 안으로 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대 네로라 하는 여배우들이 모두 한 여인을 연기했는데요. 그 이름 바로 황진이. 지난 2007년엔 북한 소설 황진이가 남한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시대와 분단을 뛰어넘어 남북 문화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는 황진이에 대해 통일의 뿌리에서 집중 조명했습니다. 역사 인물이 소설이나 영화로 만들어진 경우는 많지만 황진이만큼 대중의 사랑을 받은 인물은 흔치 않습니다. 그녀의 이름 황진이, 기생 이름인 명월로도 알려져 있죠. 16세기 조선 중기 중종 때의 기녀이자 시인, 음악가, 무희로, 박연폭포, 그리고 화담 서경덕 선생과 함께 황진이는 송도 삼설로도 꼽힙니다. 그녀에 대한 기록은 야담이나 야사 등 전설의 형태로도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의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이외에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동짓달 긴긴 밤을 비롯해 여러 편의 한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황진이를 역사적 사실로서 송도관청의 기생일 뿐이라고 폄훼하는 일부의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문화예술의 소재로 시공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도 2000년대 초반 황진이라는 소설책이 출간돼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20세기 이후에 그 황진이는 남북한 모두 통틀어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역사 인물이고 캐릭터입니다. 그 황진이가 살았던 16세기가 그 조선 사회에서 신분제 사회였는데요. 그 기녀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된 현실을 그대로 안주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어떤 신분 혹은 그 사대부 남성들의 이중성을 고발하고 그 자신의 어떤 처지에 비관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 황진이에 대해서 그러한 삶을 평가하고 사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는 북한 대표 소설가인 홍석중의 황진이가 북한 소설 최초로 남한에서 출간돼 큰 화제가 됐는데요. 그의 이 책은 국내에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는데요. 국내 문학상 수상자로 북한 작가가 선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홍석중 작가의 황진이는 민중적 비속어와 품위 있는 시적 표현을 풍성하게 구사하는 가운데 남북한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융화시켜 분단의 벽을 넘어 민족 문화유산의 수준을 높였다. 같은 해 정경린 작가의 황진이도 출간. 당시 서점가에는 제목부터 표지 색깔까지 똑같은 남북한 작가의 황진이 소설이 베스트셀러에도 올랐습니다. 정경린의 황진이는 남성 중심의 신분사회였던 500여 년 전 조선에서 태어나 제도의 틀을 뛰어넘어 자유인으로 살았던 황진이의 삶을 북한 황진이는 놈이라는 가상인물과의 사랑을 통해 인간적인 고뇌를 세밀하게 그렸다고 하는데요. 북한 홍석중 소설가의 황진이는 남한에서 송혜교, 유지태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골자는 남북한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북한의 황진이는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토속어들이 굉장히 많이 그 소설 속에 담겨 있어서 그 황진이 어휘사진이 발간될 정도로 상당히 그 문학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또 영화의 황진이도 그 북한의 황진이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죠. 그거는 이제 황진이라는 캐릭터가 이 체제라는 거를 떠나서 남북한 모두 또 어떤 호감을 갖고 사랑하고 또 공감을 할 수 있는 캐릭터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하나의 뭐 역사 문화 콘텐츠로 제일 먼저 뭐 거론이 될 게 황진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남북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황진이. 이처럼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를 더욱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피스 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